저는 몰랐는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축하난을 보낸 게 의원회관 1층에 보냈더만요. 장동혁 의원이 근무하는 의원회관 그 앞에 보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냥 현관에다가 툭 던져놨더라고. 주워 가라. 네? 장동혁 신임 국민대표 정청래 회전치 아니지 뭐죠 이 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요? 새정치 민주연합이 언제적? 장동혁 신임 국민대표 정청래 새정치 민주 아니지 뭐죠 이 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요? 새정치 민주연합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새정치 민주연합이 언제적? 아니 갑자기 왜 혼자서? 아유 새정치 우리 안철수 의원님 깜짝 놀라셔. 굉장히 옛날 일이네. 우파 정치인 되셨어요 안철수 의원님. 새정치는 우파입니다 이제. 아니 더불어민주당을 정청래 대표 생각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축하난을 보낸 게 의원회관 1층에 보냈더만요. 1층 복도에 보냈더만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의원회관 장동혁 의원이 근무하는 의원회관 그 앞에 보낸 게 아니고 예? 방이 아니라 방이 아니고 의원회관이 8층 9층까지 있잖아요. 의원회관 그냥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냥 현관에다가 툭 던져놨더라고. 주워 가라. 네? 주워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신분증 내고 통행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문증 받아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자기가 난을 보냈다라는 거를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전당대회 화환도 보냈잖아요. 보내는 거 약간 친데레인가? 화환도 보내고 난도 보냈는데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강성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장동혁 대표 보고 만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또 명청 간에 경쟁심이 붙은 것 같아요. 명청교책이 요즘에 너무 핫한 단어가 아니 왜냐하면 저 근데 명청교책이 처음 단어 만들 땐 약간 반은 재미로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명은 명이니까. 근데 정청래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은 뭘라 불러야 되지? 근데 청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아니, 히트를 정말 대박 히트예요. 대박 히트. 대박 히트를 쳤는데 분명히 명청조는 여기서 얘기한 건데 다른 데는 지금 다른 데 언론에서는 개혁신당 이동훈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제가 얘기하고 뒤에 따라서 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박상수 대변인이 강펀치에서 얘기한 거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 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강펀치의 그 썸네일 명청조 그 삼국지 썸네일이 많이 돌아다녀요. 맞아. 많이 돌아다녀. 그 썸네일 정말 좋은데 제가 보면서 우리 제작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리세요. 네? 알겠습니까? 그게 박상수 대변인도 알리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널리 알리시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언더 73에서 언급을 안 하던데. 제 외부에 가서 할수록 더 크게 나가죠. 크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시네요. 어떤 걸? 언더 73에서 강펀치 언급을 안 한다고? 네. 할게요. 당연히 해야지. 이거 천하선문직의 이 그림은 제가 언급했어요. 이거는. 왜 이것만 언급하냐고. 위에 강펀치 써 있잖아. 이게. 네. 가입하라고 언급하라고. 근데 제가 이 명청교체기를 던진 이후로 최근 제가 그런 것들도 다 둘러보거든요. 제명인의 마을과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등등에서 제명인의 마을에 가입해 있어요? 그거를 구글링 해가지고 보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아. 그게 네이버의 정책이 구글링으로 안 나오게 하기가 체크를 해야지 안 나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작성할 때 그 체크를 안 하고 쓰거든요. 아. 그래서 어지간하면 구글링하면 카페에 다 글 뚫립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그걸로 다 보는데 제명인의 마을에 그 가보면은 이거 가지고 명청교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검찰 폐지와 관련돼서 명청이 또 붙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계속 요즘 올리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지금. 붙었는데 거기를 말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득보 박상수의 논리다. 휘말리지 마라. 휘말리지 말아라. 휘말리지 마라. 박상수의 의도에 노란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아유 뿌듯해. 유명인가 돼버리죠. 아유 뿌듯해. 그러네. 자, 일단은 얘기 좀 합시다. 네. 얘기 좀 합시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데. 예, 축하난을 예. 근데 어떻게 그 1층에다 그렇게 보내냐. 그러니까. 네. 좀 이거는 아무리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야당 대표하고 만나겠다고 했으면 본인도 어차피 같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악수 안 할 건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좀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쯤 되면은 이제 야당 저희 당 대표도 뽑혔고 하면은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 본인도 스스로 좀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조국이 나왔잖아요. 조국이라는 이제 본인은 경쟁자라고 생각하겠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경쟁자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면은 지금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국의 선명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그렇다고 뭐 중도 확장적인 이미지도 원래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박찬대보다 더 강성의 메시지들을 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갑자기 이제 와갖고는 막 스탠스를 바꾸면 아 조국 나오니까 저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로 꼬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은 세게 하는데 그 화환도 보내고 난도 보내는 게 친데레라니까 지금 친데레. 근데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나 조국 씨나 확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확장성이랑은 전혀 없어서 중도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요즘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세 분의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양당이 같은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야 이게 그 한미 관계도 그냥 반미 관계했다가는 큰일 나고 반일 관계했다가는 큰일 날 지금 상황인 걸 깨닫고 검찰도 해체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가 인사권. 근데 그 인사권 중에 진짜 큰 거는 사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여당의 공천에 개입해 왔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번에 특검 공천 개입 수사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천권을 잃은 거예요. 반사적으로. 자기가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도 감옥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 수사로. 맞아.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네. 지난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렇지. 친문은 하위 10% 20% 주면서 맞아요. 이유도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싹 다 쳐내고 더민주혁신회의 원외그룹이 31명이 제가 그때 베스킨라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1명이 대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그게 본인이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서 원래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맞아요. 정확한 부분들을 보고서는 도장만 찍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관여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와중에 그 권양엽 의원 그 사람은 배우자실 실장 뭐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그런데 호남에다가 갑자기 여성 전략 지역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김혜경의 그 배우자실 실장이었던 권양엽이라는 사람을 바로 공천을 줘서 의원이 되고 이런 것들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천권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청래밖에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청래가 당대표로서 공천을 해줄 거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없어지면 하나 남은 게 사정 권력이거든요. 검찰을 통해서 내가 손봐줄 사람 손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정 권력이고 이 사정 정국을 통해서 일종의 황국 정치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건데 지금 정청래와 조국이 검찰을 추석까지 폐지하겠다면서요. 그 소리는 뭐냐면 사정 권력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뺏겠다는 거예요.
공수처와 경찰의 한심한 수사 능력은 이미 우리가 누누이 봐왔잖아요. 이미 무수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사정정국을 만들려면 이게 검찰청을 폐지하잖아요. 수사관은 다 뺐고 사정정국을 만들려면 정청래 대표한테 와서 이거 특검법 하나 통과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돼.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려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권력마저도 잃어버리면 이제 대통령은 진짜 유명무실이고 당정 간의 관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보다 확실히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지. 이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중도로 움직이고 반일 반미도 버리고 검찰청 폐지도 미루자고 하면서 미적거리면서 이렇게 중도로 움직이니까 여기에 그 왼쪽에 있는 공간이 열려버린 거죠. 거길 지금 정청래와 조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고들어서 내가 거기를 먹겠다 하면서 지금 내가 선명하게 하겠다 하면서 거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당에서도 펼쳐지는 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붙었단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벌써 다 이긴 줄라고 생각하고 중도 쪽으로 좀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동훈 이준석도 품겠다 하면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장동혁 후보가 잽싸게 오른쪽에 그 넓은 영역이 남아있는 데를 파고들어서 갑자기 선명한 노선을 취하겠다 하면서 뭐 거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막 그 부정선거 집회에서 특별 초청 장동혁 막 이렇게 포스터 돌리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방선거 못 이기거든요.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고 사실 무근입니다 하면서 기자들한테 쫙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또 살짝 중도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 오른쪽이 비었어요. 저는 그걸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치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민수 최고요. 네, 예. 자, 김민수 최고기까지 나왔군요. 네. 그렇게 가는 거 점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의식의 흐름.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이 회담을 하자고 했죠. 근데 둘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당 대표하고 그쵸.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일단은 거부했어요. 자, 그리고 표현을 이 대통령 측은 여야 대표 회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대통령 측은 영수회담은 옛날 표현이에요. 대통령이 당수일 때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불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는 영수회담이라고 했잖아. 했어요. 했어요. 근데 난 이것도 웃기긴 해요.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둘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가 여기 만나러 가면 이제 또 약간 중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내리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당선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나러 안 가는 게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적인데 근데 장동혁 대표도 이제 당대표가 된 이상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김민수 최고가 거기를 파고든다. 저는 그거를 늘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홍준표 대표와 유여의 최고의 관계가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의 관계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로 나아가요. 네, 뭐 유여 최고도 그때 강성으로 거기를 파고들었어요.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중도로 나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빠르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이. 좀 빨라요. 중도로 나오는 속도가 나는 그래도 시간 조절하면서 좀 올 줄 알았는데 확 오더라고요. 요즘 모든 게 빨라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된 지 아직 3달도 안 됐어요. 네임덕도 빨리 와. 100일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됐는데 이미 막 명청 교체기네. 네, 명청 교체기. 그 사이 또 이제 조국 대표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나기 전에 그래도 명분을 줘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덧센상법 이런 거 하나 정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를 해주던지 뭔가를 그 명분을 줘야 사실상 장동혁 대표도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뭐 좀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선 일성으로 한 말이 이재명 그래요. 정권 끌어내리겠다요. 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대통령 만나서 그러니까. 뭐 악수하고 밥 먹고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 근데 노란봉투법, 덧센상법 이런 것들을 특히 노란봉투법은 대통령도 이거 좀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2요구권 행사나 이런 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좀 서로 간에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둘이 만나느냐, 정청래 대표와 함께 만나느냐. 근데 둘이 만나면 진짜 그 명청교체기가 맞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대통령은 지금 계속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간에 어쨌든 같은 스탠스가 아니다. 이게 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만나더라도 저는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던가 덧센상법 이런 뭐 정책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검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에게 요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받아들일 게 있다던가 요구할 게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좀 양보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양보를 받으려면 뭔가 주고받는 게 협상이라는 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어찌 보면 반미적인 좌파의 그 스탠스에서 대통령 됐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잭 스미스 이야기하는 게 조롱하는 게 뻔한데도 거기서 하하 같이 웃고 있고 내가 지금 보니까 정말 야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래야 뭐라도 얻어오는 게 생기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서는 그거는 조금 빠른 면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옛날에 그 김정일 만났던 그 김장수 국방부 장관 있어요. 꽃꽃장수로 유명했던 그 꽃꽃장수 같은 느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뭘 얻는다는 거는 협상에서는 사실 얻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스탠스에서 뭔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도 변신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좀 강성 보수 쪽에 그런 데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기서 벌써 장동혁 대표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화의 길을 걷는 것 같다. 왜 그 공약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빠르긴 한데 벌써 내리고 비대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누굴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진숙.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진수 말고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수. 방통위원장 이진수. 아유 진짜 우리 박 변호사님 참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대표된지 사흘 됐어요. 알고 있어요. 사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그게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와 본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 사이에 이제 그 왕관의 무게를 이제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거든요. 지명직 최고가 가장 사실 핫한 이슈잖아요. 왜냐하면은 전한길 씨가 뭐 지명직 최고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으니까 그 누구를 인선을 할지 보면은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는 뭐 영수회담이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든 간에 일단은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어떤 얘기든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만나서 판을 깨든 만나가지고 둘이 싸우든 뒤지고 볶든 일단은 만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야, 이거 진짜 뭐 대박 조합입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이 법사위원장과 간사를 만난다는 이 조합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저께 유상범 네. 수석 부대표의 이 공지사항을 보고 나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워낙 이게 여기가 이게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뭐 막지는 못할 거예요. 막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뭐 전쟁은 뭐 날 거예요. 전쟁은 그렇죠. 날 텐데 그러니까. 야 이거 약간 뭐 최민희 이진숙 그래, 제가 그 시즌 얘기하려고 2. 그랬어. 최민희 이진숙 시즌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우리 당의 정치인으로서 크게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그때 김의겸 그다음에 김남국, 최강욱이랑 싸우면서 뜬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민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이 제가 그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를 약간 저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렇게 뜬 이유가 최민희랑 싸워서요. 너무 나경원 무서워요, 의원 그분. 입장에서도 추미애 의원과 제대로 붙어주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경원 전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하고 싸우면 이기지. 사실 논리로 따지면 추미애 위원장하고 논리로 따지면 나경원 전 대표가 이기지. 항상 논리는 우리가 늘 이겨요. 논리는. 근데 논리로 이겨도 거기가 숫자로 사실 소리만 이겨버리니까. 지르지. 소설을 쓰시네. 맨날 이러기만 하시지 사실. 그리고 맨날 추미애 위원장님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진짜 5선에 간 사람 내가 처음 봤어. 내가 정말 그러니까요. 20년을 제가 정치부 하고 법조 팀장을 해보면서 진짜로 5선에 상임위 간 사람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근데 법사위에 또 무서운 언니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박은정. 거기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거기는 진짜 그분은 내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법조팀장 할 때 거기가 저기 뭐야 저기 법무부 저기 뭐지 무슨 감찰관인가 무슨 뭐 하여튼 뭐였는데 거기 말하고 싶지도 않아. 거기는 검사 능력도 없고 거기는 일단은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지배적이었고 아니야. 거기는 목소리 자체가 그렇고 너무 말투가 그리고 능력 자체가 그 의정 활동 자체도 평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해야지 소리를 빡 지르기나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딕션도 안 좋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의정 활동을 하는 건지 그냥 개인 한풀이하러 온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출세 엄청 했어요. 성남 지청장까지 하고 다 했어요. 무슨 본인이 무슨 뭐 정치 보복을 당하긴 당해. 본인 남편도 대검 형사부장까지 하고 출세 다 했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돈도 많이 엄청난 수임을 했고 출세할 거 다 했는데 뭘 본인이 그리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고 하여튼 법사위에 참 앞으로 그 방송국 카메라들이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을 때부터 그랬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선수가 너무 어마어마해갖고 합산 11선 두 명이 네, 두 명이 합산 11선. 자,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진짜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사실 나는 별로 이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추다르크 소설가 아니에요? 소설가? 뭐 하면은 소설을 쓰시는 소설가.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잠깐 잊었을 수도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삼보일배에서 아직도 무릎이 안 좋다 하시죠. 네.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쵸. 그때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 참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모성의 상징이시기도 하죠. 맞아. 아들 어머니의 군 문제, 상징이야. 아들 군 신사임당에 문제도 있었고. 버금가는 예. 신사임당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이러면 안 된다. 아들 군 문제도 있고 참 앞으로 법사위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원을 못 믿겠다. 한독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자마자 법원을 못 믿겠다. 뭐 법원을 맨날 못 믿어. 본인들이 원하는 영장이 통과되면 법원 정말 잘했다고 하고 맞아요. 뭐 하나만 기각되면 못 믿겠다고 하고 뭐 도대체 법원은 자동 판매기예요? 어? 자기들이 원하는 영장만 영장이 무조건 발부가 돼야지 정의로운 법원이고 하나라도 기각되면 법원을 못 믿겠대 무조건. 아니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그 없어요. 옛날에 마녀 사냥할 때 종교 재판 만들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소린 거고 제가 그 서초동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서초동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삼특검이 생각보다 압색영장가 굉장히 많이 기각당하고 있대요. 저도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기각당하고 있대요.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지 압색 영장부터 포함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지금 기각 많이 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어설프게 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들어가서 네. 그게 지금 서초동에 소문이 바다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초동 갔다 왔는데 이게 그 압색영장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나오는 게 한 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그 이번에 특검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서 뭐 수사 범위도 확대시켜주고 기간도 연장시켜주겠다라는 게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네. 뒤에서 서포트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특검을 왜 하냐고. 특검이 기간을 정해놓고서는 그 시간 동안에만 싹 하겠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 기간 정해놓고서는 정리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다 못하면 그 다음에는 원래 있는 수사기관으로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다 그게 못했을 때. 특검이라는 게 원래 보충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특별 검사잖아요. 기존 검사가 아니라 특별 검사를 선임을 해서 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 거고 자기네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하겠다. 그래서 뭐 정치보복이나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연장을 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시적 특별 검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서부지검이랑 북부지검 숫자를 합친 것 정도의 숫자의 검사를 때려 넣었어요. 지금 특검에 그 정도를 때려 넣어가지고 그것도 검찰에서 제일 수사 잘한다는 사람들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장이 이렇게 많이 기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수사가 지금 뭔가 어떤 압력을 받으면서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 반증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가장 뛰어난 검사들을 데려다가 수사를 해도 기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뒤에서 검사를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라는 게 그래요. 안 나오는 거는 처벌할 수 있는 거지만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 법원에서 보기에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압색영장이 안 나오고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럼 그건 무리한 수사인 걸 인정하고 되는 범위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영장을 내줄 법원을 만들겠다? 아니 그냥 마녀 사냥을 하시지 그냥.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보면 그 영장이 지금 알려진 것만 해가지고도 지금 영장 자판기라고 비난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거는 영장이 잘 안 나와요. 예? 영장이 잘 안 나오는데도 맞아요. 웬만한 거는 다 내주려고 하는데도 너무 부족해서 안 나오는 부분도 많단 말이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근데 이거 법안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용 검사 특검, 민주당용 재판부, 특별재판부 이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기네가 어쨌든 완전한 사법부에 대한 종속 이런 것들을 하겠다. 입법과 행정은 이미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법부도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넣는 사람을 특별재판부 재판장이 되는 사람은 다음에 대법관이 되겠지. 승진 코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하면 안 됩니다. 네, 과유불급이라고 진짜 과하면 안 되는데 자, 어디까지 좀 민주당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또 민주당이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가지고 또 굉장히 비난을 쏟아놨는데 그렇죠. 어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좀 한 발 좀 뺐죠. 한 발 빼긴 뺐는데 했어요. 워낙 진짜 민주당도 대단해요. 대선배이자 법무부 장관이자 5선이자 저 친명계 좌장이고 그런 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장관이 뭐 너무 나간다.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민영배 얘기했죠. 의원. 그냥 거기는 되게 당정 간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디가 그러냐면 저기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가 그래요. 내각이 당보다 힘이 약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묘한 지금 그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진심이란 이야기를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믿을 만한 소식통의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지금 진심으로 진심이죠. 막을 생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진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지론이래요. 보안 수사권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검수한박 이전으로 돌릴 생각이에요. 보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자는 게 지금 두 개인데 전권 송치. 전권 송치가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했던 것 전권을 다 검찰에 송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 이거예요. 보안 수사 정도가 아니라 정권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거 도입되면은 사실 검수한박 이전으로 검찰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근데 내가 이 얘기까지 한다고 싶었는데 내가 밝힐 수는 없어요.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에서 너무 힘들게 하면 국민의힘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인 생각일지 보세요. 근데 김민석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슬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속도 조절 얘기 나올 때 총리, 뭐 강훈식 비서실장, 뭐 네. 여러 사람들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했죠. 근데 이게 보니까 본인들이 다 검찰 개혁 하자고 그 난리를 쳤잖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 돼 보니까 이제 돼 보니까 검찰이 필요한 거야. 아는 거지. 이유 없이 어떻게 통치를 해. 근데 야, 돼 보니까 검찰 진짜 필요하네. 검찰 내 말 잘 들어. 얘들이 인사권을 쥐고 내가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야, 얘들이 내 말 엄청 잘 듣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너무 잘 들어. 야, 얘들이 진짜로 제일 내 말 너무 잘 듣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공천권도 없어졌지. 공천 수사하는 것 바로 공천권 없어졌는데 검찰 권력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나면 대통령은 진짜 그냥 당에 종속된 존재예요.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냐고. 저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 저 자리를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이 내 말 너무 잘 들어. 나 오늘, 수사할 일도 없고. 오늘 차장님 텐션 엄청 좋으시네요. 오늘 진짜 금요일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이들의 수다. 극과 극이에요, 나는. 슬픔이 있으면 기쁨으로 승화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정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괜찮아요. 국민의힘 좋아요. 오세요. 원래 정성호 오세요. 법무부 장관이 공천을 우리 쪽이란다. 이미 국민의힘으로 받았으면 여기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을 거 여기서 아니라 또 맞아. 국민의힘에서 계속 받았을 분이에요. 근데 첫 단추를 그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했는 분이지. 그럴 분이에요. 결이 그쪽이랑 안 맞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나름 험지에서 사선한 사람이에요. 거기가 그 양주가 경기 북부 지역은 그래도 맞아요. 우리가 좀 유리한 데거든요. 근데 워낙 지역구 관리 잘해가지고 거기서 한 건데 이쪽으로 오시면 양주에서 계속 하시기도 더 낫다. 한 10선을 하려나?